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이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먼저 짚어보고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동의율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본 점수 만점이 60점으로 배점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렇게 중요하냐? 당연합니다. 이게 선도지구라는 이름에 맞춰 걸맞게 사업이 빠르게 가주어서 어떤 선도지구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나와서 막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된다면 사업이 원활히 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도지구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동의와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규모입니다. 왜 규모가 중요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선도지구로서의 모범이 되려면 그 파급 효과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줘야 됩니다. 500세대, 1000세대가 선도지구 지정되면 파급력이 약하겠죠. 그런데 3000세대, 4000세대가 재건축 진행하게 된다면 그 어떤 신도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고 좋은 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매우 중요하다. 세대수와 단지 규모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이 두 가지로만 했을 때 만점이 80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배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짚어보면요. 일단 뭐 그 규모죠. 분당과 일산은 8,000호, 6,000호 정도의 규모로, 그리고 평촌 중도 3번은 4,000호 정도로 일단 거기에다가 더해서 플러스 알파 신도시별로 1개에서 2개 구역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플러스 알파 되는 구역은 기준이 되는 그 물량의 50% 이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분당은 12,000호까지가 가능할 것이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9,000호, 그죠? 그리고 상분 중동은 6,000호까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그 선도지구 선정을 하는 것을 올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겠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지금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각 지역 신도시별로 굉장히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뜨겁게 어떤 동의서 걷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음 내년이 있으니까, 또 그 다음 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 타깃이 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엔 안 됐지만 아쉽게 우리가 떨어졌으니 다음번에 우리가 될 거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분위기가 올라와 줄 수 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기 신도시의 어떤 전체적인 시세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일기 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수혜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부분도 이런 것과 연결돼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선정에 대한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죠. 그래서 뭐 주거단지 정비형도 있고 뭐 역세권의 고밀복합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합니다. 물론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는 있지만 일단 어떤 빠른 사업의 선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단은 점수가 높은 곳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제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죠. 선정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평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보니까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딱딱딱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표준 평가 기준. 자, 앞에서 언급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95% 동의가 나오게 되면 60점 만점 받게 되고요. 50%만 동의가 나왔다 10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정주 환경 개선에서 주차 대수가 지금 이제 0.3대 1대와 1.2대 1대 이상 1대가 점수가 다른데 여기가 10점이 만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급 효과, 파급력에 따른 규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규모가 클수록 단지가 4개 이상이 되면 10점 만점 받고요.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이면 10점 만점을 받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크고 통합된 단지도 많을수록 4개 이상일수록 다 10점 만점 받는 거예요. 3000세대 이상이면서 4개 단지 이상이면은 20점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직선 보관 산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점수와 점수 사이에 이제 계속 일정 비율로 해서 점수 구간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은 동의율은 50% 동의 받으면 점수는 10점이지만 95%면 만점 60점입니다. 대략 뭐 80% 이상 동의 지금 받은 곳들이 많은데 43점 정도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동의율은 굉장히 변수가 커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의가 잘 나오는 곳들 중에서도 다른 점수가 좀 낮을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 세대수, 단지 규모,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주차 대수인데 거기서 점수를 잘 못 받겠다. 우리는 굉장히 점수가 낮네. 라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이제 새로 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에는 또 생각보다 좋은 어떤 그 동의서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꾸로 우리는 규모도 크고 시대수도 굉장히 많고 주차까지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우리는 이 점수가 굉장히 높네. 근데 굉장히 주민들도 관심이 높았다면 지금부터 동의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수로 작용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얼마 받았네 했던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생각외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확실한 점수를 우리가 점수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요 세 개입니다. 주차 대수, 참여 대수, 참여 세대수, 참여 주택 단지수 요 세 가지인데 요거 2개 했을 때 이게 벌써 20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에 3000세대 이상이기까지 하면 또 10점. 그래서 20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중요해졌고 거기에 더해서 세대당 주차 대수까지 만약에 뭐 0.3대 미만일 경우에는 10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30점 플러스에서 뭐 지금 동의율이 80%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서만 한 거의 80점 가까이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부터는 동의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규모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럼 뭐 간단한 일정을 좀 보면 이제 뭐 기본 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9월부터 접수 들어가서요. 9월. 그리고 12월에는 선도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해 추가적인 어떤 단지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첫 그 착공을 2027년으로 잡았긴 한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무리한 일정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좀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선도지구에 대한 선정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뭐 제가 계속 드려왔던 이야기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다만 어떤 방식의 그 정비이냐, 뭐 통합 정비냐 아니면은 어떤 주거 중심 지구에 대한 정비냐 이런 것들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점수가 높으냐. 그 점수의 가장 큰 핵심은 동의율이다. 그래서 동의가 잘 되고 규모가 큰 곳들이 굉장히 유리한 어떤 고지를 좀 점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점을 체크해 봐 드립니다. 다음번에는요, 또 이러한 어떤 단지별로의 분위기,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을 다시 한번 꼽아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개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이 어떤 곳이 될지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제시한 내용들을 토대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